안녕하세요. 행동대장 김대용입니다. 오늘은 최중증 자폐, 최중증 발달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 이로 인해서 가족분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 진단을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수로 구분하다가요. 최근에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중증 장애라고 구분하여 말하는 것도 이제 종종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중증에 대해서 합의된 바는 이제 전혀 없지만, 말을 전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 최중증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말을 어느 정도 하시고 또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하시더라도 이 도전적 행동이 있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최중증이라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전적 행동은요, 자해, 타해, 파괴 행동, 이식, 성문제, 이탈이나 실종과 같이 우리가 비교적 대처하기 어려운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전적 행동이 있으시면요, 이 다른 어려움보다도 학교나 복지관, 이 지역사회 시설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제 거절을 당하시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의 돌봄 부담이 증가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이 발달장애인의 가족분들의 돌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국가 여러 부처들,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재정들과 지원 제도를 이제 마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도전적 행동이 있으시게 되면은 결국 가정에서 보호자분들이 100%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 제도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 회색 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전적 행동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해입니다. 자해는 이제 다들 잘 아시죠? 이 신체에 이제 상해를 입히는 이제 행동인데요. 이 발달 장애를 보이시는 분들의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자해 행동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머리 때리기, 머리 부딪히기, 그다음에 깨물기, 긁기, 그다음에 딱지 떼기, 그다음에 타박상 같이 이렇게 경미한 부상도 있지만 심각한 부상도 있습니다. 이제 눈 쪽을 이제 자해하셔서 망막이 손상된다든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골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부상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자해를 보이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공격과 파괴 행동입니다. 때리고, 발로 차고, 꼬집고, 머리카락 잡아 당기고, 물어 뜯고, 침 뱉는 것,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것, 이런 행동을 좀 의미하는데요. 이제 통계적으로 좀 다양하긴 하지만 2%, 그다음에 20%까지 이제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증가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행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도전적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파괴적 행동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환경과 더 동떨어지게 되는, 더 제한적인 배치를 초래하는 그런 아주 조금 곤란한 도전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망가거나 방황하는 행동입니다. 이탈이나 실종 행동인데요. 다른 말로는 교출, 튀어나가기, 밖으로 나가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는데요. 이 발달장애를 진단받으신 분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으신 분들에게 비교적 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탈이나 실종과 관련돼서 이제 대규모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니신 분들이 일생 동안 한 절반 이상의 분들은 실종된 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이제 감각의 예민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쾌한 상황에서 도망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선호하는 물건이나 장소로 이동하시는 것, 그 다음에 간병인이라든지 보호자분들을 쫓아오게 하는 그런 놀이의 요소들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탈이나 실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도전 행동보다도 더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교통사고에 대한 염려들, 그다음 익사사고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이제 우려도 굉장히 있지만, 가족분들이 이 지역사회의 완전한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 도전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나갔다가 이 낯선 장소에서 실종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탈과 실종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의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도전 행동을 좀 다루다 보면은요,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이제 아주 유명한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최중증 발달 장애를 지니신 분들을 위한 이 돌봄 서비스, 보통 이제 통합 돌봄 서비스 또는 24시간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24년도 6월부터 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낮에는 이제 부모님들 대신에 이 활동 지원사가 이제 활동을 돕고, 그 다음에 밤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 코치 해주시는 분들과 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이 자립을 이제 준비하는 형태의 이제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24시간 돌봄에는 사실 자해나 타해, 이런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 체계도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를 기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동대장 김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